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이 나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미국의 초우량주 500개는 크게 11개 업종으로 나뉘어지니까 이 11개 업종별 대표 대장주들을 고루 나눠 담으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예를 들자면 IT 업종의 대표주는 애플, 헬스케어 업종의 대표 주식은 존슨앤존슨,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11개 업종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대장주 또는 1, 2, 3등에 해당되는 초우량주들로 골고루 나눠 담으면 특정 업종이 하락하더라도 또 특정 업종에서 올라주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3월에 발생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기존의 분류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주식의 분류가 언택이냐 컨택이냐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러스 이후로 새롭게 나뉘어지고 있는 이 분류에 따른 포트폴리오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표는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언택 그리고 신재생 관련 대표 업종을 제가 나누어 본 거고요. 오른쪽 기준으로는 올해 최대 피해 업종이 돼버린 컨택, 경기 민감 관련 대표 업종들을 나누고 정리해 본 겁니다. 먼저 언택 그리고 신재생 대표 업종을 크게 나눠 보니까 올해 업종 전체 기준으로 수익률이 연초 대비 가장 좋은 섹터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솔라 엣지나 퍼스트솔라 같은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게임 그리고 전자상거래, 원격 진료는 역시 언택에 대한 수혜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좋았는데요. 전기차의 대표주자인 테슬라와 수소 관련 기업으로 묶여있는 니콜라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안전자산으로도 분류되면서 막대한 돈풀기의 대표 수혜 관련 업종으로 금, 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트렌드의 일종으로 쭉 주가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역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업종 전체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대로 컨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경기 민감 관련 업종이라고도 불리는 올해 피해를 많이 본 주식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을 버는 업종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걸 알 수 있습니다. 백화점, 호텔, 그리고 호텔 관련 리츠, 항공,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에너지, 사람들 많이 만나야 옷도 사 입으니까 의류 관련 기업들, 여행, 크루즈 업체,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금융, 리조트, 카지노, 이런 크게 보면 컨택이자 경기 민감 업종으로 묶어볼 수도 있는 업종들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률을 여전히 보이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올해 언택으로 대표되는 기술주, 소위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계속해서 비싸다, 버블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거나 비교적 저렴하다고 평가되는 소위 가치주들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곤 하는데요. 성장주와 가치주, S&P 500을 대표하는 ETF들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8월 16일까지의 주가 흐름인데요. 3월 바이러스로 인한 저점 이후에 역시 성장주가 압도적인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S&P 500은 딱 중간, 반면 가치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모여있는 ETF는 주가 흐름이 저조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소위 성장주라 불리는 주식들의 흐름이 더욱더 좋고 과열되면 될수록 반대로 더욱더 소외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가치주들이 저평가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위 가치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S&P 500 우량주들 중에서 가치주라고 평가받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대표 ETF들의 구성 상위 종목들을 나타낸 표인데요. 1위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민간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통신사 버라이즌, 헬스케어 1위 존슨앤존슨, 통신사 AT&T, 제약회사 화이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마트, 엑소모빌 등 딱 보시기에도 최근에 핫한 기술주들은 거의 다 빠져 있고 전통 산업들의 강자들이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위해서 성장주 ETF들엔 어떤 주식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신용카드 1, 2위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래픽 반도체 대표회사 엔비디아, 간편결제 대명사 페이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위 가치주라고 불리는 주식들과 대비되게 IT와 같은 성장성을 겸비한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성장주 가치주와 가치주의 논란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실제로 한 번씩 크게 흐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적인 흐름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제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6일까지의 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2020년 이후로 거의 2007년까지 약 7년 8년 동안 닷컴 버블이 무너짐과 함께 성장주의 흐름보다 가치주의 흐름이 더 좋았던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2008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거의 10년이 넘도록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2020년 초에 퍼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주가 흐름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미래가 앞당겨졌을 뿐이다.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결국 거품이다. 2000년대 초반처럼 성장주의 버블이 꺼지고 나면 가치주의 시기가 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개의 차트를 더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이면서 언택, 기술주를 대표한다고 봐도 되는 나스닥과 컨텍, 경기민감 관련 주식을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다우지수를 상대적으로 살펴봐도 역시 올해 내내 나스닥의 흐름이 다우지수의 흐름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주 강세론자분들은 여전히 나스닥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가치주 옹호론자분들의 입장은 이제 나스닥은 조정 또는 쉬어갈 것이고, 아니면 오르더라도 다우지수에 포함된 종목들과 같은 가치주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겠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역시 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나 업종, 그리고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느냐,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훨씬 더 장기 우상향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 영상들에서도 꾸준히 소위 파망이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파망에다가 전기차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테슬라만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8월 15일자 기준으로 테슬라는 연초 대비 294%, 바이러스로 인한 저점 대비 651% 상승했고요. 애플 역시 올해 연초 대비로는 56%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 그러니까 저점 대비로는 무려 126%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구글이 조금 주가가 저조하긴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의 고루 분산을 했다면 결코 시장 대비 뒤처지지 않는 수익률을 이런 누구나 아는 우량주만 가지고도 낼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 테슬라를 포함한 소위 파트망이라고 불리는 이 주식들의 업종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IT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알파벳과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미디어 광고 관련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역시 주가의 흐름이 매우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미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테슬라가 아직 S&P 500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만약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된다면 아마존과 같은 이미 소비재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괜찮네, IT,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3개 업종에 분류되어 있으니까 나름 잘 분산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만 투자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이런 언택이나 구조적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세부 업종이나 테마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언택 그리고 신재생과 관련된 대표 업종들을 분류해서 가져온 건데요. 신재생부터 게임, 전자상거래, 전기차, 금, 은 관련, 원격 진료, 반도체 관련 테마들의 대표 기업들을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기업을 공부하는 게 버겁다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관련 기업들을 모두 담고 있는 대표 ETF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비중 역시 제가 일부러 골고루 10%를 분산시켜 놨지만, 판단하셨을 때 마음에 드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업종들의 비중을 높이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업종을 줄이거나 빼면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 따르면 대표 업종별 종목이나 ETF를 70% 구성하고, 인덱스,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을 10%,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현금이나 채권과 같은 항목을 20% 유지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8월 15일 발표된 워렌 버핏의 따끈따끈한 포트폴리오에서도 금을 직접 산 게 아니라
주가가 금을 캐는 금광주인 베릭골드를 사들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베릭골드의 지분을 1.2% 매입한 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련 업종에서 공부를 많이 한 주식이거나 믿음이 어느 정도 간다는 주식이란 생각이 들면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업을 모두 포함한 해당 업종의 대표 ETF들을 고루 나눠서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대표 기업들은 예시를 든 것뿐이고요. TAN 같은 경우는 태양광 ETF, ICLN 같은 경우 신재생 ETF긴 하지만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거의 다 태양광 종목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개의 ETF 구성 종목이 거의 똑같고요. 게임 역시 히어로, e스포츠 할 때 e스포 외우기 쉬우시죠? 구성 종목이 비슷합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처럼 생긴 ONLN, 전기차의 주요 소재인 리튬 따서 만든 LIT, 테슬라를 포함해서 배터리나 리튬 관련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광주나 은을 캐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원격 진료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텔레닥을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들을 모아놓은 IHF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 두 가지가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을 추종하는 ETF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보자면 너무 한 업종에 혹은 한 테마에 쏠리지 않도록 업종 분산, 테마 분산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아는 분야나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야라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잘 모를 경우에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흔들리거나 손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ETF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어딘지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경우에는 언택 관련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분야에 있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식들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추가로 매수를 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와 만약을 대비한 달러 현금은 일정 부분 꼭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택으로 대변되는 구조적 성장의 주요 분야들에 있는 기업들과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뽕바!